1시간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쌤들은 법령 개정된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2023년 거 전체 하나 프린트해서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냥 전체 변한 거. 프린트는 우리 집 잉크 사면. 자. 이제 다음 주는 이거하고 학원 가져오셔야 되는데, 학원하고 일단 수요일은 당분간은 못 합니다. 못하는 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공직자 부패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197페이지 요약집 197페이지고 책으로는 행정윤리 그다음 앞에 뭐 행정윤리에서 쭉 나와 있죠. 거기서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보고 자 뒤에 관료 부패라는 게 있는데 관료 부패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윤리 쪽으로 보려면 계속 법령이 계속 들어가니까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먼저 부패부터 보고 나서 뭐 하겠다? 부패도 물론 그 속에 들어가 있긴 한데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부패에 관련된 이론이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부패 먼저 보겠습니다. 부패 보고 그다음 윤리 보고 공자 윤리 보고 그다음 거기 이제 법들 대표적인 윤리에 관계된 공직자 윤리에 관계된 법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법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뭐 부패 방지에 관한 법도 나왔고 청탁금지법도 김영란법도 나왔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나왔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책의 344페이지는 관료 부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윤리에서 먼저 어떤 거 보겠다? 관료 부패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료 부패부터 보면 먼저 이론적인 거 하는 겁니다. 관료 부패하고 관료 윤리, 공직자 윤리의 이론적인 거 보고 나서 법 하겠습니다. 자, 거기 관료 부패 보니까 뭡니까? 344 부패라는 건 공직부패란 공직자가 직권이나 행정수단 내지 관리자원의 사적 이용 또는 사무라이에서 부정한 이익, 보상을 취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행정부패란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나에서 보면 거기 행정부패를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으로 개념을 나누어 정의한다. 이건 의미 없고 공직부패행위 구분 사례 그렇죠? 그래서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데 한번 읽으시니까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거기 이제 부패 유형부터 중요합니다. 그 사례는 한번 읽어보고 부패. 그 다음 먼저 거기 공직부패 유형에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유형에는 그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까? 부패 수준에서 개인적 부패와 조직적 부패 이건 금방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부패의 정도에 따라서 부패의 제도와 정도 부패의 제도와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탈적 부패하고 제도화된 부패. 그렇죠? 일탈적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일탈적 부패라는 것은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 개인의 윤리적 일탈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거기 제도한, 체계화된 부패는 구조화된 부패, 그러니까 부패가 일상화되는 거. 자, 이건 어떤 부패인가 봐봐. 제도화된 부패. 요즘 이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마약 많이 하죠. 그렇죠? 또는 뭐 이 단속을 하러 나갔어. 경찰이 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그냥 돈을 좀 아주 큰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줘. 그래서 이 집 단속하고 저 집으로 갔어. 그러면 무슨 부패인가? 일탈적 부패.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소위 통행료라는 게 있어요. 통행료. 이걸 거치려고 하면 반드시 내야 되는 거. 그렇죠? 자, 이 옛날에 이제 제 친구가 법무사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법무사 하던 친구가 처음에 이 친구는 완전히 뭐였냐면 그 FM대로 했어.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법원에서 뭐 좀 떼어라 그러면 아니 제일 늦게 와. 뭐니든 빨리빨리 해줘야 여기 있는 만약 민원이 와서 그러니까 이 고객이 와서 요청하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잖아. 근데 떼어오는 것도 제일 늦게 떼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다른 데서 그래서 몰래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직원에게. 그러니까 갈 때 법원에 갈 때 여기다가 돈을, 옛날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여기에 돈을 넣는데. 그래서 뭘 떼주라고 하면 서류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 안에다 돈을 넣어준대, 이렇게. 그러면 딱 돈 보고 빨리 떼주고, 돈 안 넣으면 밀어놓은 거야, 다음번 오면 그 사람 돈 넣어져 있으면 그 사람부터 해주는 거야. 소위 통행료죠. 그렇죠? 이런 부패는 무슨 부패겠어? 이미 제도화 돼 있죠, 거의. 그래서 거기 법무사들은 거기 나가면 무조건 그 직원들은 그걸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건 뭐겠어? 그건 딱 봐도 일탈적 부패보다는 제도화된 부패죠. 응? 두 번째 거기 부패의 원인이 생계형하고 딱 느낌이 오죠. 생계형 부패하고 거기 어떤 부패? 권력형 부패. 느낌이 또 오죠. 살기 위해서 뭐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생계형이고. 그래서 보통 거기 읽기도 쉽지만 적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생계형. 자, 상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뭐 기업들 같은 데하고 개혁해서 일으키는 것은 권력형 부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사실은 이런 것도 있잖아. 이제 경찰 교통순경 하는데 뭐 집에 분유값도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좀 어려워. 어떻든 그런데 5만 원 줄게 좀 봐주라. 그래서 봐줬다. 그런 건 생계형이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뭐 무슨 검사가 무슨 회장 봐주면서 그러면 자기 법무법인 세우면, 그러니까 거기 이 회사에 뭡니까? 거기 이 뭘로 하는 거? 삼성 많이 주잖아. 뭐 법무 부서를 주잖아. 거기 뭐 부장 시켜줄게. 또는 거기에 뭐 이사 시켜줄게. 거기 담당 이사 시켜줄게. 이런 것들은 뭐겠어? 당연히 권력형 부패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 권력형 부패라고. 그렇죠? 그다음 거래형 부패하고 사기형 부패는 이건 당연해. 거래형은 말 그대로 거래한다는 거고 사기한다는 건 비거래란 뜻이야.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 개인적으로 횡령한다든가 회계 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랑 거래한 거 아니죠. 자기가 그냥 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사기형 부패고, 이 거래형 부패는 말 그대로 거래를 통해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 자, 내가 뭘 해줄 거니까 너도 뭐 해주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봐봐, 내가 이거 영지 변경 안 되는데 영지 변경 해줄 거니까 네가 나에게 얼마 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슨 부패겠어요? 고려용이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 회계를 담당한단 말이야. 미추홀구 회계를 담당해서 거기서 내가 돈을 좀 빼서 쓴다.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사기형 또는 비거래죠. 그 다음 부패의 영향에서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가 있어. 우리가 백색 부패는 선의의 거짓말을 주로 백색 부패라고 그래. 백색 부패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IMF가 올 것 같다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막 은행에서 돈 빼가서 뱅크런이 일어나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직 아닌데 괜찮다. 몇 년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백색 부패랍니다. 근데 회색 부패는 일정한 집단, 사회체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 구성원과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회색이야. 근데 백색은 거기 보니까 사회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한다고 그랬죠. 방금 봐봐. 뱅크런이야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손해봤겠지. 그래서 못 빼게 하니까 손해봤어 결국은. 그러더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나쁘다고. 그런 것들은 백색 부패고, 회색 부패는 일부에게는 뭐하고 괜찮다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부패 같은 경우를 말해. 그렇죠? 그 다음 흑색 부패는 아주 그냥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패. 이런 것들을 흑색 부패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와요. 시험 봐봐. 백색 부패도 많이 나오고 백색 부패를 주로 많이 내요. 여기서는 거래, 사기 이건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생계 이건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 이게 이 일반 일탈적 제도화된 이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일탈적 부패. 그 다음 이제 부패의 원인을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있어요. 부패의 유형하고 뭐하고 원인하고. 자, 부패의 원인에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거기 어떻게 본대요? 자, 부패의 원인에는 먼저 어떤 접근? 도덕적 접근. 도덕적 접근은 왜 부패가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보니까 사고가 문제, 생각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개인의 비도덕성, 윤리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개인적 일탈로 본단 말이야. 왜 이를테면 미추홀구에서 이번에 횡령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 공무원이 워낙에 조금 문제가 있어.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뭐다? 도덕적 접근이다면, 조직적 수준에서는 거의 제도 및 관리적 접근. 그쵸? 그래서, 자, 거기, 일단, 자, 여기 봐봐. 제도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 제도적 접근은 제도가 미미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야.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비현실적인 제도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등이 부패를 유발했다. 즉 법과 제도적 결함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법과 부패의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제도적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과 제도적 결핍. 자,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이거 할 겁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제도가. 자, 우리가 법이 충분히 안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될 건데 법이 충분히 안 갖춰지고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내부 고발자 제도 같은 걸 안 두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부패가 심해지겠죠.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조심하겠잖아. 내부 고발 보호해주고, 내부 고발자는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데 고발하면 그 사람을 입을 것 포상도 해주고 보호도 해줘.
다른 부서 모르게, 물론 일단 모르게 익명성이 띄게 해주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면 다른 부서 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갈 수도 있게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끝까지. 그 다음 포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뭐가 일어나겠어. 만약에 결핍되어 있다면. 더 부패가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선진국은 왜 그래서 부패가 적냐? 아무래도 후진국보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후진국은 그런 제도적인 장비가 잘 안 갖춰졌으니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기 사회문화적 접근. 이제 사회문화적 접근. 그래서 사회문화적 접근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회의 문제다. 이것 좀 알아야 돼. 여기 봐봐. 제도적 접근은 사회문화적인 그 사회가 문제라고 그러겠지, 그 조직이 문제가 아니야. 미처올 그 조직 문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도적 접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 제도적 접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사회의 특정한 지배적인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으로 인해서 부패가 발생한다. 그렇죠? 연고주의라든가 사회의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문화 때문에, 조직 문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이거 구분할 때 좀 알아야 됩니다. 조직 문화라고 그러면 제도적 접근입니다. 미스홀 구라는 조직의 문제다. 그렇죠? 공무원 조직 이렇게 말한다면 제도적 접근인데, 사회문화적 접근은 그 국민들, 그 사회가. 그렇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데 같은 데는 어떤다고 그랬어. 또는 우리가 이탈리아만 가도 뭡니까? 훔쳐가는 거, 도둑질 같은 게, 소매치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잘 잡지도 않아요. 왜?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용인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공직자들도 부패 일어나겠죠. 그런데 제도적 접근은 말 그대로 제도가 결핍돼서, 제도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체제적 접근, 체제론적 접근. 자, 체제론적 접근은 한 가지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야, 다양하다. 거기 핵심이 뭐냐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체제의 뜻이 뭡니까? 체제라는 것이 뭘 체제라고 그래? 체제라는 것은 이 체제가 있고, 우리가 체제는 보통 개방체제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체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런 체제들의 원인 때문이다. 아까 문화적인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제도적인 것도,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시장 교환적 접근법은 잘 안 나오는 건데, 거기 뭐라 그랬어? 쌤 봐. 보통 공공선택론이라고도 하는데, 쌤, 만약에 고등학생들에게 10억 줄 거니까, 뭐 이를테면 징역 1년 살래. 징역 1년 살면 10억 줄 거니까 살래.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 하는 애들도 있다 그러죠. 징역 1년 들어갔을 때 비용이 뭐 1억이다. 내가 뭐 하는데 벌 수 있는데 1억 못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10억 벌면 당연히 뭐 하겠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범죄 수익이 훨씬 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 왜 범죄가 이렇게 길거리 같은데 범죄가 적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럼 다른 나라는 길거리에서 막 훔쳐가고 그런 우리 휴대폰 놓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오랫동안 가는데 다른 나라는 놀래잖아.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휴대폰을 놓고 다니냐고. 그렇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1초도 안 돼서 10초도 안 돼서 없어지고 그러잖아. 그 휴대폰 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 여기 이제 시장 교환적 접근법은 걔들은 잡힐 확률이 떨어져.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훔쳐도 내가 잡혀서 들어갈 확률보다는 어떻단 말이야. 이 훔쳐서 번 돈이 10만 원이야. 근데 잡힐 확률에서 잡혀서 이렇게 비용 들어갈 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5만 원이야. 그럼 훔치겠어, 안 훔치겠어? 우리나라는 CCTV에서 100% 잡혀. 그러니까 100만 원 하더라도 100% 잡혀서 살게 되면 1억이 손해야. 그럼 누가 그걸 집어가겠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시장 교환론적. 그러니까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공공선택론이 뭐라 그랬어? 인간은 합리적 경쟁이라고 생각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관료 부패가 적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개개인들이 워낙 어려서부터 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직해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인들의 인식들이 부패 뭐하면 이 공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도덕적 접근. 왜 우리나라가 관료 부패가 적냐? 우리나라는 아까 어떤 거 내부 고발자 제도도 주고 법도 여러 가지 법이 다 있죠.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법입니다. 조금 다 구별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못 하겠구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너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뭐다? 제도적 접근. 자,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인식들도 많이 깨져서 영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이 적당히 봐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사회문화적 접근이란 말이야. 그 다음, 체제론적 접근은 그것뿐만, 왜 지금 잘 됐냐 그러니까 뭐도 잘하고 어느 정도 공직자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공직자들이 또 되려는 사람들도 돈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익을 위한, 그래서 윤리의식이 좀 더 높고, 그렇죠? 그 다음 사회문화적 풍토도 많이 변했고, 그 다음 제도도 좀 더 잘 정비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해서 그렇다 그러면 체제론적 접근이다. 이해됐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윤리하고 법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부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본 게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 45번부터 있습니다. 355페이지 4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5번.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 방법 입장에서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 도덕적 접근. 도덕적 접근은 개인의 윤리의식에서 본다 그랬죠? 개인의 윤리의식.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 47. 부패의 원인에 대한 도덕적 접근의 입장에서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이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 규정, 적절한 통제장치 미비 등이 이건 뭐라고 그랬어? 법과 제도가 결핍돼서 일어났다? 제도적 접근. 그렇죠? 그럼 뭐가 틀렸어? 도덕적 접근이 틀렸죠? 그러면 48번은 무슨 접근이야, 쌤? 48번은 무슨 접근이야? 사회문화적 접근이죠? 그럼 49번은? 49번은 어떤 접근입니까? 그렇죠. 체제적 접근이죠. 체제적 접근은 어떻다고 그랬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 다음 50번은 그럼. 50번. 공직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은 도덕적 접근이었죠. 51. 제도적 접근에서 제도 행동 통제 장치 미비는 공무원의
행동 통제 장치. 저가 제도적 장치. 그렇죠? 이건 맞죠? 그 다음 이제 부패 유형입니다. 아까 부패 유형 봤었죠? 부패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 유형에서 백색 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건 백색, 회색, 흑색 중에서 흑색. 그쵸? 그 다음 53번. 공직 부패에 대한 유형에서 부패의 제도와 정도에 따라서 거래형 제도와 정도에 따라서는 일탈적. 그 다음 제도적.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제도화된, 아까 유형에서 일탈적하고 제도화된 또는 구조화된 부패 이렇게 나눕니다. 제도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 54. 공무원 부패의 접근 방법에서 권력 문화적 접근은 도덕자들의 잘못된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를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건 도덕적 접근. 55. 공직 부패의 접근 방법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수도 맞죠? 56. 자, 제도적 접근은 행정 통제 장치의 미비 맞죠? 57. 체제론적 접근은 복합적. 거기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자, 58은 공무원 부패의 접근 방법에서 도덕적 접근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 맞죠? 59. 공무원 부패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주는 건 뭐예요? 어떤 부패라고 그랬어? 제도화된 부패. 그렇죠? 그래서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맞고. 60번. 공무원 부패에서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 유치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가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백색 부패라고 그런다 그랬죠. 61. 공무원 부패에서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한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이라고 그랬죠. 62. 공무원 부패에서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우리가 사기형 또는 비거래형이라고 그랬죠. 자, 행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내부 고발자 보호하거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회적 규제를 강화 중에서 공무원 부패 방지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선생님이 또 다른 부패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자, 환경 오염 같은 게 이제 사회적 뭡니까? 거기 어떤 거였어? 사회적 규제였죠. 자, 쌤, 규제는 그게 경제적 규제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그랬죠. 경제적 규제는 우리가 진입을 규제한다든가 수출을 규제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약자 같은 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같은 게 사회적 규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나 약자 같은 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를 자 봐봐. CO2 농도를 정해놓고 이거 이상은 배출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왜 이게 이제 좋긴 좋은데 이거 규제하는 것은 관료 부패를 더 조장할 수는 있어. 그 회사가 뭐 하겠어? 뒷돈 좀 써, 우리 좀 봐줘.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누가 권력이 강해져? 어쨌든 사회적 규제든 경제 규제든 강화하면 누가 권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어? 관료. 그럼 어떤 게 관료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관료들의 그런 지대 추구행위들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관료 부패 측면에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자, 이걸 완화해버리면 뭐 한단 말이에요? 관료도 아무 힘이 없어. 다 풀어주는 거니까. 뭘로 단속할 거야? 단속을 해야 뭐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부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규제가 바람직하네 하지만 관료 부패 측면에서는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 64, 이건 아니고, 부패 아닙니다. 좀 넘어가면 82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82번부터. 부패의 유형에서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를 백색 부패 맞죠? 부패의 유형에서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당연히 교환하니까 거래형 부패 맞죠? 부패의 유형에서 생계의 부패를 자금 부패 받고 85. 부패의 유형에서 공급명령이나 회계부정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사기형 또는 비거래형 부패라고 그랬죠? 후원형 부패는 거래형에 해당됩니다. 후원해 주는 거잖아. 그쵸? 뒷봐주는 거야, 뒷봐주는 거. 그럼 거래죠? 자, 우리가 경찰들이 막 폭력배 뒷봐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후원형이니까 당연히 경찰 서로 간의 거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음 86. 무허가업소를 똑같네. 아까 나왔던 거죠.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베끼기도 하니까 지문들을 일탈형 부패 맞고 87은 백색 부패 맞죠? 88은 급행료 제도화된 부패 맞죠? 89. 자, 회계부정, 공급명령, 개인적인 편취, 회계부정 이런 것들은 비거래형 부패 맞죠? 자, 그 다음 98번. 98번. 행정부패에서 회색부패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사회 구성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를 처벌을 그쵸? 백색, 회색, 흑색에서 회색은 중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죠. 99. 소위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제도화된 부패 맞고 100번. 행정부패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백색 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부패는 부패죠. 그렇죠? 부패는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 유형에 넣는 거죠. 백색 부패도. 101번은 우리가 공급명령이라든가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이런 것들은 비거래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비거래형이라고 하고도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어. 사기형 부패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선생님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했던 것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이제 윤리 이론적인 것 좀 하고 나서 이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할까요? 여기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안 나와 있어. 근데 공직자윤리법은 안 나와 있어도 여기 신탁 이런 것들 그 내용은 넣었어요. 내용은. 그렇죠? 백지 신탁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은 다 넣었으니까 그때 여기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관료 부패는 크게 먹을수록 한다고 그랬어. 관료 부패의 원인이 뭐냐 이거하고 유형이 뭐냐 이 두 가지로 거의 문제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인에는 뭐가 있었어? 원인에는 무슨 접근? 도덕적 접근. 그 다음 제도적 접근. 그 다음 사회문화적 접근. 체제적 접근. 그쵸? 지문에 없는 게 시장 교환적 접근인데 이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건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부패하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후진국 왜 부패했냐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백색, 흑색, 백색, 회색, 흑색 부패도 있고 거래형과 비거래형. 우리가 거래형, 비거래형을 사기형 부패라고도 하고 그럴 때 회계 부정이라든가 공급명령 이런 것들은 비거래형이고 사기형이고 그 다음 후원해주고 내가 뭘 줄게 너도 뭐 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래형이고 그렇죠? 그 다음 쌤 일탈형
제도화 되진 않았지만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오랫동안 제도화되어 있는 것, 그 병료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제도화된, 구조화된 부패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어떤 거, 그 정도였나? 쌤? 또 나온 게 별로 없었죠? 그 다음, 우리가 적은 부패를 뭐라 그랬어? 작은 부패를? 생계형하고 권력형, 이렇게 나눴죠? 자, 여기까지 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까 공무원 단체도 간단히 정리합시다. 공무원 단체는, 자, 공무원을 뭘로 생각한다? 노동자로 생각한다. 노동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를 옛날에는 5급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5급 이상이 사용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ILO 권고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는 노동자로 생각하는데, 단 지휘나 감독하는 건 사용자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 다음 보수나 급여 같은 것에 관계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보수 올려주라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인사 같은 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또 우리가 그래서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다 되는데 특정직에서는 일부는 안 된다. 경찰하고 군인. 교사는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지휘계통이나 또는 인사나 보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여기 노동자니까 여기는 사용자는 누가 대표로 있다? 사용자는 누구다? 인사혁신처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니까 설립신고는 고용노동부에다 설립신고해야 되고 누구랑 교섭한다? 인사혁신처장하고 교섭하는데 교섭 내용은 어떤 거다? 복지,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뭐 복지 속에 근무 조건 속에 복지도 들어가는 복지나 보수 들어가는데 보수도 사실은 근데 정책 같은 건 안 돼요. 이 정책 해주라. 이거 안 됩니다. 정원 늘려주라.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전혀 안 돼. 근무 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근무 조건이란 말이야. 그다음 복지라든가 보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보수는 뭐다? 예산이 관계된 거니까 효력이 체계라도 효력이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단 말이야. 협상. 그럴 때 우리나라는 무엇은 협상할 때 단결권, 당연히 가입 대상 단결권은 생겼고, 지금 교섭하고 있죠? 근데 교섭이 틀어졌어. 나 파업할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또,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 있으니까 정치적 활동은 금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조에 전임하는 사람이 있어, 전임자가. 원래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돼. 그래서 전임자 휴직명령 계속 법령이 바꿔졌지만 하고 있죠. 근데 근무시간 면제자들도 이제 노조에 와서, 노조 사무실에 와서 근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근무시간 면제자는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 완전한 노조 전임자가 아니니까 휴직명령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수 문제에서, 보수는 옛날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노조 전임자는, 옛날에는 절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보수를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줄 수 있다. 또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줄 수 있다가 답이 된다. 그것만 좀 잘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 없고, 여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를 무엇이다? 줄 수 있는 거고, 국가가. 당연히 노조에서 그냥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협상사항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 뭐, 이를테면 전국 단위, 지역 단위로 할 수 있고, 복수노조도 허용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직장협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가입 대상은 거의 비슷해. 그쵸? 그냥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여기도 그렇지만 직장의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이게 보통 노조 없는 데는 직장 협의회 같은 거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럴 때도 사용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용자 될 만한 사람은 여기서는 또 역시 빼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령이 바꿔져서 중급 이하 이렇게 했다가 그냥 그런 거 없어졌어. 그래서 일반직, 특정직, 그다음 특정 별정직 다 갈 수 있는데 특정직에서는 이번에 좀 경찰까지도 이제 직장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단 교육공무원은 여기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기서는 당연히 뭡니까? 신고서 누구에게? 관리자에게 그냥 제출해요. 관리자. 그러면 아까 미추홀구면 구청장한테 그냥 제출한다면. 이건 노조가 아니니까. 노조야 고용노동부에, 그쵸? 하겠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관리자. 그리고 보통, 교섭 대상이 여기는 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보수 올려주라, 뭐 휴직 기간을 늘려주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디 주로 그 직장 내에 주로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장 내에 휴게실 설치해주라, 넓혀주라, 어떤 공간을 어떻게 해주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됐죠? 여기는 전임자 뭐 그런 거 그딴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무시간 변제 이런 거 없죠.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에서만 근무한 사람, 거기에서만 근무한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건 이제 좀 원래는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몇 년에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면 법이 변했기 때문이고 법이 변했는데 노조에서 전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눴다. 노조 전임자하고 시간 면제 뭐였지? 또 금방 잊어먹어. 큰일이야. 거의 치매 수준이야. 아까 누가 있어서 근무시간 면제자, 근무시간 면제자로 구분했다 그랬죠. 그다음 근무시간 면제자는 휴직을 병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보수는 노조 전임자의 보수는 뭐 한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해 준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한 것은 뭐겠어? 국가에서 줘야지. 그러니까 근무시간 면제자는 최대 어떤 시간까지 면제주자 교섭을 해. 그 시간만큼 뭐해? 노조 사무실 가서 일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돼. 여기는 당연히 못 줘야 되겠어, 보수는. 이거 일한 만큼 줘야 되겠죠. 그런 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아예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어디서 일하는 사람?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1년 내내. 그런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수로. 근데 그 규정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줄 수도 있다.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노조, 인천만 해서 노조가 있다면. 그쵸? 거기 노조는 나 인정 안 할래. 토론 노조는 그런데 인정할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내보긴 하겠습니다. 이 다음 복수 문제에서 변경된 거, 이번에 변경된 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번에 변경된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 12월 며칠부터 적용되니까. 11일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끝나고 한번 훑어만 주겠습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거 빼고 지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수요일 날 수업 쉰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